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당뇨병 전 단계의 종류와 그리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상인의 혈당 조절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 즉 밥을 먹지 않은 이제 공복 상태에서 70에서 100mg per 데시리터가 정상 상태이고요. 그리고 식후 혈당 같은 경우 140mg per 데시리터 이하가 바로 이 정상인의 혈당 상태입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될 때 여러 가지 기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에 따라서 혈당이 저하됩니다. 혈당이 내려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슐린의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당뇨병의 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공복 혈당 장애와 두 번째 내당뇨 장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당화 혈색소 수치에 따라서 판가름이 될 수도 있게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 종류로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혈당이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인 100에서 125mg per 데시리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은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일 때는 정상인, 그리고 100에서 125 사이일 때는 바로 이 전 단계에 속하게 되는 거고, 126 이상일 때는 당뇨병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지만 간이혈당 측정기로 수치로는 진단 자체가 다 무조건 되지 않는 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당장애 같은 경우는 경구당 부하검사 결과가 140에서 199mg per 데시리터인데, 이 경구당 부하검사란 거는 일정의 그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액체를 이제 섭취하신 이후에 2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통해서 나온 이 결과가 140, 199일 때 내당장애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 색소가 5.7에서 6.4%일 때 당뇨병 전 단계로도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화혈 색소 수치, HbA1c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당화혈 색소 수치별로 당뇨병 진행 확률이 연구된 게 있습니다. HbA1c가 5.5에서 6%일 때는 당뇨병 진행될 확률이 9에서 25%, HbA1c가 6에서 6.5%일 때는 당뇨병 진행될 확률이 25에서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HbA1c가 5% 미만일 경우에는 무려 20배나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해줘야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를 주의하는 이유는 우선 당뇨병의 미세혈관 합병증이 이제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든지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되게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그 합병증들이 발생될 수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에는 특히 비만, 그리고 특히 내장 비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내장 쪽에 비만이 많이 있다 분들은 먼저 이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산지질환증과 고혈압 등과 같은 질환과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서 전 단계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혈당 장애 같은 경우는 공고혈당이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이 100에서 125mg per 데시리터 이 내당 장애를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병이 5배에서 6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10년 이내에는 70% 당뇨로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장애 중에서 공고혈당 장애가 내당 장애보다 조금 더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가진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률도 오히려 2배 정도 높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고혈당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 활동하려면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새벽부터 되게 다양한 호르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장 호르몬, 코티졸, 카테콜라민 등의 분비가 이제 증가되게 되는데, 코티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이 부시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카테콜라민 같은 경우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과 같은 이런 호르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티졸과 카테콜라민 같은 경우는 간에서 혈액으로 당을 많이 분비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인슐린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면은 이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게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혈당 장애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복혈당 장애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에 예민해서 반응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될 때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담 장애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높아진 혈당을 저장하기 위해서 근육량 부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뭐 운동이라든지 다이어트 조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내당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노화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당장애 관리법은 내당장애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제2형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약물로 이제 발병을 내줄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 제한을 통해서 체중을 5에서 7% 정도 섭취, 감소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습관 중에 설탕과 엿, 꿀과 같은 단당류, 그리고 밀가루처럼 혈당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음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최대한 줄이거나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좀 지연시킬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감소 또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 전 단계 관련된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